손해보지 마세요.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 안녕하세요. 판매가와 구매가가 똑같은 개인 택시 양도양수 중개거래 1등 대표 플랫폼 넘버원 택시 아나운서 이수민입니다. 장마가 끝나지 않은 끝자락에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7월 넷째 주 전해드리는 개인 택시 서울 및 광역시 시세 및 지역별 관련 뉴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금주의 개인 택시 시세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세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며 1억 1,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 수요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며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아직 시세 상승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요소가 남아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제 휴무제인 택시 부재 제도입 이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택시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 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부재 운영 및 연장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 2년마다 국토부 택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같은 권한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택시 부재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국토부는 심야택시난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개인의 영업권을 제한하려는 것에 개인 택시 운전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폐지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서 서울택시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입니다. 인천 시세는 약보 합세를 유지하며 1억 2,200만 원입니다. 7월 들어서 상승세가 주춤한 인천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양도양수 매매 거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택시 총량제에 따라 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정 대수보다 약 14% 정도가 더 많아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됐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운수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무사고 경력 5년의 한국교통안전 교육만 이수하면 개인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수요 급증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고령화된 개인 택시 운전자분들이 면허를 처분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서 앞으로 매매 거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은 매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 이번 주에 큰 폭으로 상승하며 1억 2,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1월 1억 원 정도였던 시세가 크게 오른 건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 개인 택시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돈을 쥐고 있는 은퇴자들이 줄을 이루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을 전환하려는 40, 50대의 입장에서는 개인 택시를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젊은 기사들의 모습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고 개인 택시의 노령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라고 방관하다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 택시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광주 개인 택시 시세는 1억 3,700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수세는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이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또한 부재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부재 제도입에 택시업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공문대로 부재 운영 및 연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된다면 시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시세는 소폭 상승하며 5,200만 원입니다.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면허를 사려는 양수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 또한 수급의 불균형으로 시세가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구는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대립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티 블루는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와 브랜드 로열티를 내세워 택시별 총 운임을 기준으로 가맹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카오티 블루 가맹택시 기사들이 카카오티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우버택시나 타다 등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태운 승객으로부터 얻은 운임에도 모두 가맹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티 블루의 가맹수수료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점유율 90%가 넘는 카카오티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 크고 그로 인해 가맹택시로서 수입 증가 등의 혜택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용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울산은 경기 침체와 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점차 택시 운행률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양도양수 거래량도 줄어들며 시세는 변동 없이 9,700만 원으로 강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약 2,800대 수준으로 개인 택시 운행률은 77%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 택시를 하려는 양수자 유입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우버택시가 시장 점유율 확대 계획을 밝히며 택시 운행률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택시 대표는 우버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자사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만 업계 최저 수수료만을 부과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는 월별 전체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 수수료로 납입해야 하는 KM솔루션의 운영 방식과는 차별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매출 증가 효과로 이어져 택시 운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산 시세 전주와 동일한 1억 100만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던 부산 시세는 7월에 들어서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수자 유입이 감소하며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에서 지역 화폐와 연계해 출시한 호출 공공 플랫폼 동백택시가 점차 이용객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백전이라는 지역 화폐 기반인 동백택시는 가맹 수수료가 없고 승객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서 기대를 모았지만 캐시백 혜택이 50%나 줄어든 이후 이용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기업 택시 호출 플랫폼의 대체제로 자리를 잡는 듯 보였으나 이제는 카카오 택시의 빠른 시장 점유율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인 우버가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호출 플랫폼 시장을 두드리고 있어서 앞으로 동백택시 호출 서비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부산택시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주 시세는 1억 6,300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개인 택시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제주에 방문한 외국인은 102만 6천 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5년 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출 상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제주도 지역 개인 택시 업계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 지난 19일에는 제주와 일본 도쿄 직항 항공기가 3년 4개월 만에 다시 운항하며 제주 관광이 더욱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제주 시세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7월 넷째 주 서울 및 광역시 개인 택시 면허 시세를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국지성 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우로 인한 교통체증에 피로감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스트레칭 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택시 사고 팔 땐 시세대로 중개하는 남바온 택시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남바온 택시 시세캐스터 이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